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어쩌면 익숙하게 들릴 수도 혹은 누군가는 지금 겪고 있을지도 모를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천천히 한번 들어보시죠. 이혼 도장을 찍은 지 딱 10분 만이었습니다. 전 남편이란 작자는 그 사이 내연녀를 데리고 수십억짜리 고급 빌라를 사러 갔고 시어머니였던 사람은 좋아서 덩실덩실 춤을 추고 있었죠. 하지만 그들이 꿈꾸던 장밋빛 미래는 순식간에 악몽으로 변했습니다. 법원 앞에서 이혼 확정 증명서를 손에 꽉 쥔 채 서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뺨을 스치는데 제법 쌀쌀했지만 마음만은 오히려 10분 묵은 체증이 내려가듯 후련했습니다. 강민호, 그 사람과 5년을 살았습니다. 처음 3년은 그래도 사람 사는 집 구석 같았지만 뒤에 2년은 정말 지옥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그에게는 여자가 생겼거든요. 윤지은, 민호보다 5살 어린 여우같이 홀리는 재주가 있는 여자였죠. 제가 안 싸워봤겠습니까? 난리도 쳐봤지만 강민호는 귀를 닫거나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나왔습니다. 시어머니였던 박말순 여사는 한술 더 떠서 네가 모자라서 남편 마음 하나 못 잡는 것 아니냐며 아들을 감싸고 돌았죠. 지쳤습니다. 정말이지 뼛속까지 지쳐버렸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강민호가 이혼 이야기를 꺼내며 몸만 나가겠다. 나는 자유만 있으면 된다고 했을 때 저는 두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제가 바보라서 그가 우리 부부의 공동재산을 몰래 빼돌려 내연녀와 잘 먹고 잘 살려는 걸 그저 멍청하게 지켜만 보는 줄 알았겠지요. 꿈깨라고 하세요.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을 때 저는 아주 흔쾌했습니다. 강민호와 박 여사는 제가 상처받아서 빨리 벗어나고 싶어 안달이 난 줄 알았을 겁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죠. 제가 진작에 술을 써두었다는 걸. 강민호가 쓰는 은행 계좌는 애초에 우리가 부부 공동 명의의 신분증으로 만든 것이었고 그 안에 들어있는 돈의 대부분은 결혼 전 제가 친정 도움을 받아 그의 사업 자금으로 융통해준 돈이었습니다. 게다가 집안의 재무 관리는 줄곧 제가 해왔거든요. 재산을 빼돌려 도망가려고요. 제가 놔둘 리가 있겠습니까? 이혼 합의서에 서명한 그날, 저는 곧바로 필요한 서류를 챙겨 은행으로 달려갔습니다. 그가 비자금처럼 숨겨둔 내연녀 윤지은에게 차 사주고 명품백 사주고 빌라 자금으로 보태려 했던 120만, 위안환화 약 2억 3천만 원이 들어있는 계좌를 동결하고 해지해버렸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던 집은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제 마음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그 집은 애초에 우리 부모님 명의로 되어 있어 그와는 아무 상관없는 재산이었기 때문입니다. 법원 앞 대로변에 서서 해방을 축하하며 칼국수나 한 그릇 할까 고민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길 건너편에 새로 문을 연 고급 타운하우스 모델하우스가 눈에 들어오더군요. 입구부터 붉은 카펫이 깔려 있고 정장을 빼입은 직원들이 허리를 꼿꼿이 세운 채 손님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서울 근교에서 가장 비싸다는 고급 빌라 단지. 예전에 강민호가 사업이 좀 더 잘 되면 저를 데리고 저런 곳에서 살 거라고 떵떵거렸던 게 기억납니다. 지금 생각하면 헛웃음만 나오네요. 지나가려는데 모델하우스 안쪽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박말순 여사의 카랑카랑한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호기심이 발동하더군요. 시간도 많겠다. 구경이나 한번 해볼까 싶어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회전문 안으로 들어서자 따뜻한 온기가 감싸 안았습니다. 밖에 찬 바람과는 딴판이었죠. 로비는 화려한 샹들리에와 대리석으로 번쩍거렸고 중앙에 놓인 대형 모형도 주변에는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저는 빠르게 눈으로 훑었고 곧 모형도 가장 안쪽에서 박말순 여사를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새로 산 진달래색 외투를 입고 머리에는 기름을 잔뜩 바른 채 한 직원 앞에서 침을 튀기며 무언가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강민호와 윤지은이 서 있었고요. 강민호는 가죽 재킷을 입고 머리를 말끔하게 넘겨 아주 거드름을 피우고 있더군요.
윤지은의 허리에 팔을 두른 채 얼굴 가득 득이양양한 미소를 띠고 있었습니다. 윤지은은 흰 원피스에 명품 백을 메고 강민호에게 바싹 붙어 콧소리를 내며 아양을 떨고 있었습니다. 저는 기둥 뒤로 몸을 숨기고 그들의 총극을 지켜봤습니다. 박말순 여사가 허벅지를 탁 치며 웃더군요. 이 대리, 이거야, 이거. 호수가 보이는 로열동. 우리 민호가 내 미래의 며느리에겐 무조건 최고만 해줘야 한다잖아. 이 대리라 불린 직원은 허리를 굽신거리며 맞장구를 쳤습니다. 사모님, 안목이 대단하십니다. 이 호수 뷰빌라는 저희 단지 최고의 명당이죠. 채광 좋고 사생활보호 확실하고 강 대표님과 사모님 신분에 딱 어울리는 곳입니다. 강민호가 거만하게 턱을 치켜들더니 윤지은의 볼을 꼬집으며 말했습니다. 자기야, 마음에 들어. 마음에 들면 오늘 바로 계약하자. 윤지은의 눈이 반짝 빛났습니다. 어머, 오빠 최고야. 정말 여기서 사는 거야? 그러더니 사람들 보란 듯 강민호의 볼에 입을 맞추더군요. 박말순 여사는 옆에서 박수를 치며 좋아했습니다. 역시 우리 아들이 능력 있어. 어디 똥파리 같은 거 꼬여서 5년을 허송세월했는데 진작 정리했어야지. 멀쩡하게 생겨서 알도 못 낳는 닭 데리고 사느라 우리 아들이 고생했지. 이제 지은이가 우리 강씨 집안대를 이을 튼실한 손주 낳아주겠지. 그 말을 듣는데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기둥 뒤에서 가만히 지켜보았죠. 빈털터리 주제에 그 비싼 빌라를 어떻게 사는지 어디 한번 두고 보자 싶었습니다. 강민호가 손을 휘저으며 말했습니다. 이 대리 계약서 가져와. 계약금 5천만 원 한화 기준. 지금 바로 카드로 긁지. 네, 알겠습니다. 강 대표님. 이 대리는 눈이 반달이 되도록 웃으며 단말기와 계약서를 가지러 뛰어갔습니다. 주변 사람들도 웅성거리며 부러움과 질투 섞인 시선을 보냈습니다. 저 남자 뭐 하는 사람이래. 젊은데 돈이 많나 봐. 박말순 여사는 짐진 목소리를 높여 자랑했습니다. 우리 아들이 건축 자재 사업을 크게 해요. 1년에 몇 억씩은 우습게 벌지. 이제 이사 오면 다 이웃 사촌인데 잘 부탁합니다. 호호. 윤지은은 공작새 마냥 목을 뻣뻣이 세우고 주위를 둘러보며 우월감을 만끽하고 있었습니다. 곧 이대리가 POS 단말기와 서류를 들고 뛰어왔습니다. 강 대표님, 우선 계약서 내용 확인하시고 서명하신 뒤에 결제 진행 도와드리겠습니다. 강민호는 계약서를 읽어보지도 않고 휘갈겨 서명한 뒤 지갑에서 검은색 카드를 꺼내 거만하게 내밀었습니다. 긁어. 비밀번호는 팔자 6개. 기둥 뒤에 서 있던 저는 입꼬리가 저절로 올라갔습니다. 강민호, 그 카드가 아직도 살아있을 줄 알았니? 이 대리는 두 손으로 공손히 카드를 받아 단말기에 꽂았습니다. 금액을 입력하고 확인 버튼을 눌렀죠. 모두가 숨죽여 지켜보는 그 짧은 정적의 시간. 박말순 여사는 손을 비비며 기대에 찼고 윤지은은 이미 빌라 주인이 된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음 순간 삑 하는 날카로운 경고음과 함께 단말기 화면에 붉은 글씨가 떴습니다. 이대리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미간을 찌푸리며 다시 카드를 긁었지만 결과는 똑같았습니다. 그가 당황한 기색으로 강민호를 쳐다봤습니다. 저, 대표님, 이 카드가 승인 거절되는데요. 강민호의 표정이 싹 굳었습니다. 뭐, 말도 안 돼. 그 안에 2억 넘게 들어있는데 왜 안 돼? 기계 고장 난 거 아니야? 기계 문제는 아닙니다. 이 대리는 급히 단말기에서 전표를 출력해 보여주었습니다. 고객님, 시스템 메시지를 보세요. 거래 정지, 해지된 카드라고 뜹니다. 뭐, 해지? 강민호의 목소리가 찢어질 듯 높아졌습니다. 그는 이 대리의 손에서 전표를 낚아채듯 가져가 눈을 부릅뜨고 쳐다봤습니다. 박말순 여사도 화들짝 놀라 옆에서 거들었습니다. 아니, 멀쩡하던 카드가 왜 해지돼? 은행이 미친 거 아냐? 야, 이 대리,
너 은행에 전화해봐. 주변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들려왔습니다. 부러워하던 눈빛은 어느새 의심과 조소로 바뀌어 있었죠. 윤지은도 당황하여 강민호의 팔을 잡았습니다. 오빠, 이거 어떻게 된 거야? 무슨 착오가 있는 거지? 강민호는 얼굴이 흑빛이 되어 욕설을 내뱉었습니다. 젠장, 누가 장난질 친 게 분명해. 그는 잡아먹을 듯한 눈으로 모델하우스 안을 두리번거렸습니다. 곧 저를 발견할 것이 뻔했기에 저는 더 이상 숨지 않고 기둥 뒤에서 걸어 나갔습니다. 또각또각 구두 소리를 내며 그들 앞으로 다가갔죠. 역시나 강민호가 저를 발견했습니다. 귀신이라도 본 듯 눈이 튀어나올 지경이더군요. 서수정, 네가 여기 왜 있어? 박말순 여사는 저를 보자마자 고양이처럼 털을 곤두세웠습니다. 어라, 서수정, 네가 지시지. 내가 우리 아들 카드에 손댄 거지. 이혼하고 나서도 우리 돈을 뜯어내려고 환장을 했구나. 저는 그들 서너 발자국 앞에 멈춰서서 싸늘하게 내려다봤습니다.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로비에 있는 사람들이 다 들을 수 있을 만큼 또렷하게 말했죠. 그래, 내가 계좌 동결시키고 해지했다. 왜, 억울하니? 좌중이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강민호는 멍하니 입을 벌렸고 윤지은은 경악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강민호를 향해 한 걸음 더 다가갔습니다. 강민호, 그 계좌 우리가 공동 명의로 만든 거 잊었어. 거기 들어있는 2억 5천, 절반은 내 결혼 지참금으로. 당신 사업 망해갈 때 융통해 준 돈이고 나머지는 우리가 같이 번 공동 재산이야. 이혼하자마자 그 돈 빼돌려서 저 여자랑 살림 차리려고 했니? 내 허락도 없이? 너, 그건. 강민호는 꿀먹은 벙어리처럼 얼버무리며 얼굴이 불그락푸르락 했습니다. 박말순 여사가 삿대질을 하며 달려들었습니다. 미친년이 어디서 헛소리야. 그게 다 우리 아들이 피땀 흘려 번 돈이지. 네가 뭘 했다고 그래? 재수 없는 게 끝까지 물고 늘어져. 그녀가 손을 올리려 하자. 저는 한 발짝 뒤로 물러서며 차갑게 쏘아붙였습니다. 손 내리세요. 여기 보는 눈 많습니다. 한 번만 더 손대면 바로 경찰 부를 겁니다. 옆에 있던 이 대리와 직원들이 황급히 말리러 달려왔습니다. 어르신 진정하세요.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강민호가 심호흡을 하더니 저를 노려보며 낮게 으르렁거렸습니다. 서수정, 좋은 말로 할 때 카드 원상복구해라. 안 그러면 가만 안 둔다. 가만 안 둔다. 저는 그가 섬뜩해 할 만큼 환하게 웃어주었습니다. 당신이 무슨 자격으로? 이혼 합의서에 분명히 적혀 있지. 빈손으로 나가겠다. 자유를 달라. 그 돈은 원래 내 지분이 있었고 합의서에 따라 나는 내 권리를 행사한 것뿐이야. 억울하면 법대로 해. 난 언제든 환영이니까. 가방에서 미리 복사해둔 서류 뭉치를 꺼내 그들의 면전에 흔들어 보였습니다. 이게 은행 거래 내역, 내가 당신에게 사업 자금 송금한 영수증, 그리고 우리가 썼던 재산 분할 각서 사본이야. 이거 하나면 그 돈이 내 거라는 건 판사님도 인정할걸? 강민호는 제가 들고 있는 서류를 보더니 어깨가 축 처졌습니다. 제가 저렇게 치밀하게 증거를 모아뒀으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을 테니까요. 주변 구경꾼들이 이제야 상황을 파악하고 혀를 찼습니다. 와, 세상에. 남자가 바람나서 조강지쳐 버리고 그 돈 훔쳐서 내연녀랑 집 사러 온 거야? 진짜 뻔뻔하다. 여자가 아주 똑똑하네. 사이다다 사이다. 사람들의 비난이 화살처럼 꽂히자 박말순 여사는 얼굴이 터질 듯 붉어져 고개를 들지 못했고 윤지은은 창피해서 쥐구멍이라도 찾고 싶은지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강민호는 부들부들 떨고 있었지만 할 말이 없었죠. 그 꼴을 보니 5년간 묵은 체증이 내려가는 듯 했습니다. 직원이 대리가 조심스럽게 다가가 물었습니다. 강 대표님, 그럼 이 계약은? 강민호는 그를 씹노려보고는 뒤도 안 돌아보고 나가려 했습니다.
제가 그를 불러 세웠습니다. 잠깐, 강민호. 너 여기 계약금 걸겠다고 큰 소리 치면서 가계약서에 사인했지. 그거 위약금 물어야 할 텐데. 그리고 이렇게 난장판을 버려놓고 인사도 없이 그냥 가니? 강민호가 걸음을 멈칫했습니다. 뒤를 돌아 저를 쏘아보는 눈빛에는 도끼가 서려 있었지만 이미 승패는 결정난 뒤였습니다. 그는 이를 갈며 박말순과 윤지은의 손을 잡아채고 도망치듯 모델하우스를 빠져나갔습니다. 박말순 여사는 끌려가면서도 망신살이 뻗쳤네. 아이고 내 팔자야. 라며 투덜거렸고 윤지은은 죄인처럼 고개를 숙인 채 끌려갔습니다. 그들의 뒷모습을 보며 모델하우스 안에 있던 사람들이 한바탕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저는 밖으로 나와 시원한 공기를 마셨습니다. 이혼이라는 딱지가 인생의 오점이라 생각했는데 지금은 마치 새로운 삶으로 가는 입장권처럼 가볍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디자인을 전공했습니다. 학교 다닐 땐 공모전에서 상도 휩쓸던 유망주였죠. 결혼하고 나서 강민호가 내조나 하라고 핀잔을 주는 바람에 꿈을 접었지만 이제 다시 시작할 겁니다. 그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온전한 나로서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가장 친한 친구 유진이었습니다. 유진이는 처음부터 강민호를 싫어했죠. 수정아, 어떻게 됐어? 그 쓰레기랑 정리했어? 응, 정리했어. 지금 법원 근처야. 잘했어. 야, 내가 당장 그리로 갈게. 우리 파티하자. 잠시 후 유진의 차가 제 앞에 섰습니다. 그녀는 제 안색을 살피더니 환하게 웃었습니다. 얼굴 폈네. 이혼한 사람 얼굴이 왜 이렇게 좋아? 알턴이 뺀 기분이라 그래. 유진이는 저를 데리고 시내의 분위기 좋은 한정식 집으로 갔습니다. 우리는 와인을 기울이며 맘껏 웃고 떠들었습니다. 그때 제 인생 이막의 계획을 이야기했죠. 친정 부모님이 남겨주신 오래된 집이 있는데 그곳을 팔지 말고 내 작업실 겸 집으로 쓰고 디자인 일을 다시 시작하겠다고요. 유진이는 물개박수를 치며 응원해 주었습니다. 며칠 뒤 저는 강민호네 가족이 머물고 있던 임시 숙소를 찾았습니다. 그들이 제게 복수하겠답시고 새로 이사한 제 아파트 주소를 알아내 찾아왔었거든요. 그때 제가 경찰에 신고해서 접근 금지 신청을 하는 바람에 쫓겨났는데 오늘은 떼끼를 박으러 간 거였습니다. 문이 열리고 초췌해진 강민호가 나왔습니다. 또 뭐야? 조롱하러 왔어? 저는 덤덤하게 봉투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이건 남은 내 짐이야. 그리고 이건 내 사업 거래처 리스트. 강민호의 눈이 커졌습니다. 이걸 왜? 소문 들었어. 투자자들 다 떨어져 나가고 거래 끊겼다며. 바람 피우고 조강지쳐 버린 남자랑은 신용 없어서 거래 안 하겠다고. 그는 고개를 떨궜습니다. 사실 내연녀 윤지은도 그가 빈털터리가 되자마자 바로 떠나버렸고 박말순 여사는 화병으로 눕기 직전이라는 소문이 들리더군요. 강민호, 이건 내 마지막 잡이야. 이 리스트 가지고 다시 바닥부터 시작해봐. 정신 차리고 살면 굶어 죽지는 않겠지. 그는 아무 말도 못하고 봉투만 쥐고 서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1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자그마한 디자인 스튜디오를 열었습니다. 처음엔 지인들의 소개로 소소한 인테리어 디자인을 맡았지만 특유의 감각적인 스타일이 입소문을 타면서 일이 밀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지역 관광개발팀 팀장이라는 분이었는데 우리 지역에 쇠락해가는 전통마을, 서운마을 재생 프로젝트의 디자인을 맡기고 싶다고 했습니다. 디자이너님의 포트폴리오를 봤습니다. 자연과 사람이 어우러지는 그 따뜻한 감성이 우리 프로젝트의 딱입니다.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돈벌이가 아니라 내가 사는 곳에 새로운 숨결을 불어넣는 의미 있는 작업이었으니까요.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저는 최우진이라는 건축가를 만났습니다. 그는 묵묵히 제 의견을 경청해주고 때로는 든든한 조언자가 되어주었습니다. 우리가 함께 땀 흘려 완성한 서운마을은 관광객들에게 힐링의 명소로 알려지며 대성공을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 한 통의 우편물을 받았습니다. 발신인은 없었지만 익숙한 글씨체의 사과 편지였습니다. 강민호였습니다. 지방 공사판을 전전하며 일용직으로 살고 있는데 이제야 예전에 제 빈자리를 뼈저리게 느낀다는 그런 구구절절한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편지를 끝까지 읽지 않고 쓰레기통에 넣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새 사무실 테라스에 앉아 도시의 야경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최우진 건축가가 프로젝트 성공 기념이라며 선물해준 작은 무드등이 은은하게 빛나고 있었죠. 시원한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지나온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갑니다. 만약 그때 용기 내어 그 집을 나오지 않았더라면, 내 몫을 찾기 위해 싸우지 않았더라면 지금의 저는 없었겠죠. 여자의 행복은 누군가의 아내로 사는 것에서 오는 게 아니라 온전히 자신의 두 발로 서서 세상을 마주할 때 찾아오는 것임을 이제야 깨닫습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도 혹시 힘든 관계 속에 있다면 두려워 말고 자신의 권리와 행복을 찾으세요. 깜깜한 터널 같아도 걷다 보면 반드시 빛이 나오는 출구가 있으니까요. 그럼 오늘 방송 마칩니다. 모두 평안한 밤 되세요.